네, 안녕하십니까. SI 컨설팅 수익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비도 많이 오는데 어떠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자금 강의를 제가 이제 이번에 네 번째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법인 대표님들한테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자금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이제 기관별로 자금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금을 우리 업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또 어떻게 자금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중에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를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중진공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중소벤처 이제 그 기관에서는 대표님들한테 이제 자금을 주실 때 보통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도 구분하겠지만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게 업력을 많이 따집니다. 아시겠지만 창업 날짜부터 시작해서 7년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7년이 뭐 이하인지 7년 이상인지를 보고 7년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체가 설립이 언제든지 중요하고요. 그 7년 기준 놓고 보면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진공에다가 자금 신청할 때는 대표님들이 이제 제조업일 경우는 인원수를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각 관할 센터에서. 근데 제조업 외에는 상시 근로자를 아무래도 5인 이상을 각 기관에서 요구합니다. 센터별로.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음, 직원 수가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중진공에 갈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일 경우에는 인원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표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신보, 기보 이쪽은 상시 접수입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중진공이나 수진공은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날짜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 7년을 기준했을 때 보통 7년 미만일 경우는 모든 자금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신청하시는 게 7년까지는 창업 기반 지원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진공에서는 7년까지를 창업 기반으로 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7년 이내까지는 창업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우리 업체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뭐 5년이든 4년이든 창업 자금을 신청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꼭 이제 기억하실 게 그 기간 산정을 어떻게 따지냐면 대표님들이 신청서를 기출할 때 그 날짜 기준합니다. 또 이제 오늘은 법인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법인 전환하셨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창업한 날짜부터 산정하셔야 됩니다. 법인 날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 전환했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를 설립한 날짜부터 카운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창업 기반 자금은 물론 이제 그 업태를 뭐 제조업이든 도소매든 서비스든 다 가능하고요.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업력이 7년 이하인지 또 7년 이상인지를 꼭 참고하시고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보통 기관에서는 중진공에서는 연간 5억까지는 운전 자금으로 나갑니다. 운전 자금 나고요. 통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통 5억까지 잘 안 주고요. 많이 주면 한 3억 정도, 1억에서 2억이 요즘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시설자금은 법인 대표님들이 우리 업체가 이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짓거나 안에 있는 시설을 쓰려고 할 때 시설자금을 문의를 하시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보든 기보든 보증서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중진공도 돈을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각 기관, 기대출 받은 기관에다가 또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기관에다가 시설 자금 문의하는 게 좋고요. 보통 시설 자금을 이제 하실 때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금리를. 그 다음에 쓰시고 계시는 기보든 신보든 중진공이든 그 운전자금 받은 업체 그 기관에다가 시설을 의뢰했을 때 조건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참고하실 거는 담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어떤 기관에 하는 것보다 기존 대출받은 기관에 시설을 문의하시는 게 좋고 또 말씀드리다 보면 막연하게 그냥 어디로 우리가 옮기겠다 그게 아니라 통상 기관에서 특히 시설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대표님들에게 한 70%까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기관에서 시설 자금을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보통 많게는 8억까지 80%까지 나가는데요. 80%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 한 70%까지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30% 정도는 대표님들이 사업체에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100%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미리 자기 부담금에 대한 자금을 준비하시기 좋습니다. 왜 제가 3개월 정도 텀을 드냐면 만약에 사업장을 옮긴다 그러면 어느 동네로 어느 구에 몇 평 정도 집원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존 대출 받은 기관에 가서 내가 옮겨갈 집원이 나왔다면 등기부를 띄어가지고 사업등록 기타 서류를 가져가셔서 상담 받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실 곳이 있다고 하면 알아본 데가 있다고 하면 그 등기를 띄어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7년 미만까지는 운전자금은 대략 이제 창업자금으로 5억까지 나가고요. 시설은 60억이 나가고 상환은 운전자금 보통 이제 거의 중진공 자금이 운전자금은 5년을 보통 상환을 많이 합니다. 거치를 2년 두고요. 근데 시설 자금은 대략 중진공 자금이 거의 10년을 많이 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치가 담보고 신용에 따라 3년, 4년인데 대략 중진공 자금은 운전 자금은 5년으로 생각하시기 좋고요. 시설 자금은 10년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창업 자금 중에 별도로 이제 청년 창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표님들 중에 신청의 기준 만 39세 이하라고 하면 청년 창업 자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단 업력이 3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1억까지는 줍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2억을 주고요. 기타 제조업 위에는 1억까지 나갑니다. 청년 창업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금리가 고정된다는 거죠. 2.5%로 고정되고 상환도 일반 창업 자금보다는 조금 날짜가 좀 기간이 깁니다. 상환은 6년을 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시설은 10년이고 이제 거치를 3년, 4년 이렇게 줍니다. 만약에 이제 대표님들 중에 만 39세 이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청년 창업을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중진공 자금이 하반기 넘어가니까 거의 센터별로 지역별로 자금이 많이 소진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센터가 3군데가 있고요. 경기 쪽은 한 4군데, 인천 쪽은 한 3군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남은 건 있지만 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대표님들이 올해 이제 그 내년 거를 자금을 보통 내년 자금을 대략 업체에서는 10월부터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하셨다가 재무제표도 손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는 거 또 계획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에 대한 게 일반이 있고 청년 창업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대환대출을 이제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대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업적이고 1, 2금융권의 7% 이상 대출을 쓰고 계신다고 하면 이 중진공에서 대환해 주는데 다만 한도는 1억으로 줍니다. 한도는 1억까지고요. 이 대환 대출 자금도 아마 이제 그 각 대표님들이 속한 센터에 문의하시면 이 자금은 좀 더 남아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1, 2금융권에 이런 대표님들이 높은 거 혹시 쓰고 계시다고 하면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연 7%짜리 이상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센터에 문의하셔서 이 대환대출도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환대출은 자금을 받게 되면 이제 고금리에 대한 거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상환 증명서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대환대출로 나가는 그 자금만 쓰기 때문에 일반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창업자금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은 중진공에서는 업력을 7년 이상 업체에 대한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님들이 7년 이후에 이제 그 설립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혁신 성장 지원 자금인데요. 이거는 업체의 어떤 불문하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이 자금은 2차 보전도 이자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요. 3년 이내 시설 투자한 기업이 요즘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2차 보전도 해주고요. 거기 대상은 이제 지식산업 서비스 센터,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 지식 서비스 센터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참고에 드리겠는데요. 그 지식 서비스 센터가 서비스 산업이 대표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네요. 예, 지식 8페이지 보시면 아마도 여기 이제 그 지식 서비스 산업 제가 이제 오늘 자료 중에 참고로 1, 2, 3, 4를 이제 더 드렸는데 우리 업체가 여기에 해당되시면 성장 혁신 지원 자금을 접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이 의외로 많이 안 나가고 대표님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지식 서비스 아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하시는 업체 대표님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통신 쪽, 그 다음에 광고 쪽, 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 데가 디자인 쪽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서비스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신청하실 때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요. 참고하셨다가 이 자금을 신청하시면 한도는 보통 업체별 보통 2, 3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 자금 60억이 나가는데요. 이 자금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제 그 강의 중에 이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계시다 그러면 이 소재품 장비 확인서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부품 장비가요. 보시면 웬만한 제조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면사라든지 그다음에 면직물, 모직물, 그다음에 인쇄, 종이, 화학, 그다음에 타이어, 플라스틱, 그다음에 비금속이고요. 또 하나는 웬만한 제조는 다 들어갑니다. 1차 금속,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자 부품, 그다음에 컴퓨터에 관련된 또 하나는 자동차 어떤 부품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어떤 부품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소재 부품 장비 확인서를 보통 받으시면요 중요한 건 이 소재 부품 장비 확인서가 보통 네 여기 보시면 접수해서 신청하게 되면요 기관에서 실사를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확인서가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이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소부장 내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들어가고 몇 가지 들어가다 보면 요즘은 거의 다 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꼭 받으셨다가 나중에 자금 들어갈 때 신청할 때 이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금이 일반 자금보다는 더 잘 나온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7년 이상 업체 중에는 이제 일단 성장 자금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성장 자금인데 마찬가지 이 자금도 보통 1년에 나가는 운전 자금 5억인데 5억까지는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2, 3억 정도. 1억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업체에 따라서 대략 2, 3억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물론 마찬가지 시설 자금은 업체당 60억인데 대략 시설 자금 나갈 때도 업체 어떤 이동하는 어떤 평수라든지 가장 많이 보는 게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채론도 오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제 시설 자금 계획 세우실 때 한번 미리 상담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이 자금도 역시 상환은 운전 자금은 5년이고 거치 2년 주고요. 시설은 똑같은 앞에 있는 자금처럼 거의 10년을 두고 거치는 3년, 4년 이렇게 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업력이 그 7년을 가지고 중진공에서 7년 미만, 7년 이상이있는데요 이후의 자금들은 업력에 상관없이 나가는 자금입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자금이 개발 기술 사업 자금이라 그래서 아마도 대표님들이 제조업이시든 뭐 어떤 일반 도소매든 서비스든 그다음에 IT 업종이든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하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특허를 가지고 계실 텐데 등록을 말씀드립니다. 등록된 이후에 3년 이내에 이 자금 신청할 수가 있고요. 통상 이 개발 자금은 보통 이제 특허가 등록돼서 순서가 이제 그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중진공 자체적으로 하고요.
보통 나가는 금액이 신청해 보면 대략 보통 2억, 3억, 좀 특허가 있으면 보통 3억 이상까지 좀 괜찮으면 3억까지 나가는데요. 적어도 2억 이상은 이 개발기술 자금, 이 특허 때문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 업종에 계시다고 하면 지적재산권, 정부 R&D 어떤 사업 경험이 있다든가 기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인증이 있다고 하면 다만 이 자금은 특허가 등록되는데 소유권이 누구 있느냐에 따라 권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이 안 되고요.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이 자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론 개발자는 사람이고 대표님들이 거의 하시겠지만 등록 권리자는 간혹 대표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회사 명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개인으로 특허 그 권리가 돼 있다고 하면 이제 특허청에다가 그거를 이제 변경하셔야 됩니다. 변경하는데 그렇게 크게 비용 안 들고요. 2, 30만 들어가거든요. 변경한 이후에 중진공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 자금을 그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기부회사에는 기술 보증에 진행하는 IP 대출, 특허 담보 대출을 말씀하시거든요. 중진공에서 개발 기술 사업했던 그 특허를 가지고 기부로 또다시 신청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전산으로 이게 걸러내지 않으면 하겠지만 아무래도 기부회사는 특허 담보 대출은 그 질권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중진공이 못 가고요. 근데 간혹 중진공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한 이 특허는 기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건바에 건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진공에서 써먹었던 특허는 기부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IP 대출이 기부에서 이제 할 때 은행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은행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우리은행이 잘 나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 보증에서는 특허에 대한 간평을 하고요. 그걸 이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 가는 거고 일반 시중은행도 특허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은행 자체적으로 간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권 소정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가 2개면 기부에서 한 번 하고 은행에서 한 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통 통상 특허 질권 소정에서 나가는 자금이 기본은 대략 3억까지는 무난히 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 중진공에서는 이 특허를 가지고 개발 자금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기본을 갈지 중진공이 갈지 아니면 그냥 은행 갈지 더 신청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자금도요. 보통 이제 운전자금은 5억이고 시설자금은 이건으로 인해서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상환은 거의 운전자금은 5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보를 한다 그러면 시설자금은 대략 한 10년 정도 걷지 3년, 4년 앞에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업무 무관한 자금이 있고 또 하나는 제조 현장에 있는 그 스마트 자금인데요. 만약에 이제 대표님들이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업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 중, 그러니까 그 이미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아니면 이제 계획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도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고 마찬가지 이 자금은 2차 보존도 가능합니다. 워낙 시설 자금이 금리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2차 보존도 최대 3%까지는 중진공에서 해줍니다. 지금 이 제가 자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보증서가 아니고 중진공에서 직접 나가는 직접 대출입니다. 한도는 이 자금은 운전자금이 일반 다른 자금보다는 좀 셉니다. 10억까지 나가고요. 이제 시설 자금은 스마트 공장에 있는 시설이 워낙 이제 고가다 보니까 100억인데 100억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제일 제가 많이 나가는 거 보면 45억까지 나가더라고요. 이게 지역별로 센터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 현장 스마트 자금도 마찬가지 상환은 5년이고 시설 자금은 10년 똑같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력 무관하게 하는 자금 중에는 넷제로라고 해서 요즘 이제 환경 쪽으로 많이 관심 갖거든요. 마찬가지 이 자금도 그 제가 이제 보니까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자금을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건데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제가 해당되는 업체 해놨어요. 보시면 예, 그림 분야.
이쪽에서 보시면 바이오스라든지 아니면 환경 쪽에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소재,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쓰는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오퍼해수무 그런 업체에 있다고 하면 이 그린 분야 자금이 일반 자금보다는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자금 신청하는 것보다 넷째로 신청하셔서 아무래도 일반 기타 자금보다는 환경 쪽에 대한 게 요즘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다른 기타 자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가는 거 대표님들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업종 무관학을 나가는데요. 이 자금도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린 자금도 똑같이 거의 다 이제 자재 중에 원자재가 친환경 수준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운전 자금은 보호기구 시설 자금은 60%. 이 자금도 2차 보존 해줍니다. 최소 3%까지. 거의 상환도 이제 똑같이 운전을 5년 해주고요. 시설은 10년으로 거치가 3년, 4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업종 무관의 자금 중에 제가 대표님들께 이제 그 권하고 싶은 자금이 이 수출 기업 자금입니다. 수출인데 내수 기업 있고요. 4번에 5번에 수출 글로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8월이니까 보통 자금을 신청할 때 거의 다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금은 수출 시점을 보기 때문에 최근 2년입니다. 신청일 8월에 신청한다 그러면 이제 7월이겠죠. 7월 기준으로 1년을 보기 때문에 대략 10만 불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1불당 1,000원 잡고 수출 금액이 1억이 되지 않으면 1억이 넘지 않으면 내수 기업을 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1억이 넘어가면 글로벌 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자금을 줄 때 외환 획득하는 수출한다 그러면 우대를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요. 직접 수출도 가능하고 간접 수출도 가능한데 수출 실적 증명원을 기관에서 요구합니다. 직접 수출을 아시는 것처럼 무역협회에서 발행하고요. 근데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려고 그러면 그 무역협회 담당 직원이 협회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협회에 등록비가 꽤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 그러냐면 은행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 증명원을 요구하는데 좀 띄워달라 그러면 그 협회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띄워달라 그러면 수출협회에서는 무역협회에서는 협회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비용 나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은행을 핑계대고 실적 증명서를 발행하시면 신청하면 한 2, 3일 만에 들어옵니다. 직접 하지 않고 로컬로 간접하신다고 하면 KT넷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표님들이 어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간접하니까 그래도 간접 수출해도 증명원이 발행됩니다. 반드시 그게 돼 있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을 보기 때문에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수 자금은 매뉴얼에는 1불에서 10만 불 미만이라 해서 대표님들이 어떤 영업적으로 팔로를 더 확장시키고 수출을 이미 하고 했다고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내수기업인지 글로벌인지 이 중진공에서는 어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출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아시겠지만 뭐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기술주도 가능하고요. 특허든지 상표라든지 기술 서비스, 그러니까 무형 자산을 외국에 판매를 해도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전자상거래, 근데 여기에 특히 이제 용역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니까 대표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원자재라든지 그다음 제품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우리 업체가 수출이 조금이라도 어떤 실적이 있다고 하면 일반 자금 신청하는 것보다 기관에서는 수출하는 업체를 우대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다른 자금보다 더 일반 자금을 신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업체가 제조업인데 수출도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자금 자체가 두세 가지 해당된다 그러면 그 중에 수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출 자금을 먼저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 자금도 운전자금이 5억이 나가고요. 상환은 5년입니다. 중진공이나 소진공 직접 대출은 대표님들이 이제 자금의 금리는 저렴하지만
거치 2년, 3년 이후에 원리금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중진국이든 소진국이든 직접 대출한 자금은 대환이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은행에서 이 자금들은 돌려서 대환으로는 안 해주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거치가 끝나면 원리금으로 들어가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재단이나 신보 기본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5%, 10% 아니면 그냥 이자 상환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통상 3년, 4년까지는 기관에서는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장할 때 보증료 내면서 5%, 10% 이제 원금에서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업체 들어가서 컨설팅 하다 보면 보증기관에서 받으시는 대출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원금 상환 좀 미루고 계시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이 중기보에서 나는 직접 대출은 이제 원리금 상환이 바로 돌아오니까 부담감이 없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대표님이 잘 기억하셨다가 자금 신청할 때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기업이라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실적이 마찬가지 한 대략 1년에 1억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 중진공에서는 글로벌 자금해가지고 아무래도 내수 시장보다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한도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가면 이 자금은 앞에 있는 내수 기업보다는 한도가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고요. 이 자금은 시설 자금도 같이 나갑니다. 앞에 있는 내수기업은 내수출은 아무래도 시설 자금을 배제하고요. 운전 자금만 나가고 있고 이 글로벌 자금은 아무래도 수출 실적이 많기 때문에 시설까지도 해줍니다. 거치 상환 기간은 5년으로 이제 거치를 2년 주고요. 운전 자금은 시설이 나갔다고 하면 10년을 두고 거치는 이제 담보 실력에 따라서 3년, 4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매뉴얼 상에 최소 1불이라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수출이 있다고 하면 이 자금도 신청해 보시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진공에 자금 신청할 때 제조업은 직원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조업 위에 기타 많은 이제 그 업태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어야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자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무관하게 나가는 자금이 또 가장 또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긴급 자금입니다. 기고 경영안전 자금에서 자금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자금이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도 제일 많이 마감되는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긴급 자금 중에 재해 입은 업체들이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홍수가 이제 많이 나서 어떤 지정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기관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으시면 그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냥 재해로 많이 피해 입은 해줘 그게 아니고 이 확인서를 미리 받아 놓으십시오. 받아 놓으시면 한도는 10억까지 나가고요. 운전자금으로 상환은 물론 가치가 이제 2년 있지만 이 자금은 아무래도 재해 자금이니까 고정금리로 1.9%가 납니다. 반드시 기업가 대표님들이 이 확인증을 웬만하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관할 이제 기관에 가서 어떤 내용만 제시하면 이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꼭 받아 놓으시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자금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재해나 재난이 아니고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가는 게 일시적 경영 애로거든요. 보시면 대상은 경영 애로 사유로 경영이 어려움으로 그 자금의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경영 애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환율 피해. 우리 업체가 환율로 우리 자재가 거의 다 이제 수입 자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환율 피해가 많이 크겠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화재, 어떤 재난, 그다음에 기술 유출, 또 요즘 많은 게 거래처 결제가 이제 안 되고 거래처가 이제 우리 주거래처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금 대금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지나갔지만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또 피해 입은 업체라든지 지정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게 원자재 가격 급등입니다.
물론 위에 있는 환율 피해랑 거의 일맥상통하겠는데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애로로 기관에서는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매출이 좀 많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보다 그다음에 재작년도보다 1년을 따졌을 때 매출액이 줄든가 아니면 10%니까 매출이 줄든가 영업이익이 10% 감소하면 이 긴급 자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규모가 1억 이상이라고 얘기가 하니까 기관에서 참고하셔서 이 자금을 신청하시고요. 마찬가지 이제 중요한 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확인서 받으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매뉴얼에 피해 비교 가능 시점이 있죠. 물론 이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걸 정리하기까지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 줄 아는데요. 기관에서는 이제 우리 업체가 얼마나 피해받는지 조사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기간 따질 때 6개월 이내에 기관에서는 신청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표님 참고하시고 대신 이 자금은 한도는 10억인데 대략 3년 동안 지원하더라고요. 3년 동안 나눠서 보통 15억 정도까지 이제 업체가 규모가 크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근데 조금 단점이 이 자금도 상환은 5년이라는 거예요. 거칠 물론 2년 주겠지만 참고하셔서 우리 업체가 원자재 가격 그게 제일 많으니까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환율표를 입고 보면 그리고 매출이 비교했을 때 10% 이상, 1억 이상 좀 매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자금을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중진공의 자금을 신청하실 때 자금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나머지 뒤에 이제 자료를 붙인 거는요. 대표님들 우리 업체가 예를 들면 어디에 해당될지 항상 우리 업체가 참고 자료 드린 게 지식 서비스 산업 제가 자료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재품 장비 기업들 웬만한 그 제조업체라면 소재 부품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림 분야에 우리가 해당되는지 제가 자료를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혁신 성장 분야가 우리가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참고하셨고요. 대표님들이 그 참고 대입글 보시면 되고 중증공개 자금 신청할 때는 항상 먼저 기억하실 거 우리가 업체가 업력이 7년 이하인지 이상인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조합원이 5인 이하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조업 이외에는 반드시 직원 수가 5명이 넘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상담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제가 안 넣는데요. 재창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창업은 소진공예도 있고 중진공예도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진공예는 이 재창업은 대표님들이 내가 이제 어느 사업체가 있어서 폐업을 하고 다시 이제 한다 그러면 전에 폐업한 업체가 하고 지금 새로 설립한 업체 대표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지고 그 다음에 창업한 지 7년 미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인수한 경우도 마찬가지 설립 날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재창업은 7년 마찬가지 하시면 될 거고 재창업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창업 할 때는 자금 조달할 때 이제 그 대표님들 신용이 안 좋은 경우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신용 안 좋은 게 우리가 이제 공공정보라고 그러죠. 파산면책, 회생, 신용회복, 그다음에 채권 조정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야 되고 또 하나는 폐업할 당시 그 업체에 매출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또 설립한 업체에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 폐업한 업력이 그 원인의 어떤 다른 쪽으로 어떤 불미스러움이 있다면 당연히 안 줄 거고요. 근데 재창업 자금 나가는 게 일반 자금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요. 마찬가지 나가는 것도 이제 운전 자금은 5억 정도 나가고요. 상환은 똑같이 거치 2년 주고 5년을 봅니다. 자금 형태가 기관에서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주로 많이 이제 몰려 계시는데 이제 중기공이 어떻게 또 마감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존에 이제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린 자금들이 많이 소진된 상태고요. 이 자금 또 많이 이제 해가 바뀌면 나오고 일부 남아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 중기공개 자금 신청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업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가 참고 자료 뒤에 넣어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린에 속하는지 혁신에 속하는지 거기 보시면 그 해당된 어떤 자금 분야에 맞춰서 속한 분야에 맞춰서 신청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금 신청할 때 가장 좋은 게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 있겠죠. 신용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KCB하고 나이스를 볼 때 적어도 한 750점 나이스 기준으로 750점은 넘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세금에 대해서 연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간혹 대표님도 몰랐던 자동이체로 이제 나가는 세금들이 깜빡하고 이제 작은 금액이라도 안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연체로 뜨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진공에서 나가는 자금이 일반 소진공 보증기관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 보면 일단은 직접 대출인가 좋고요. 이 중진공은 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시청하지만 좀 빨리 마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도 이제 센터별로 좀 부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센터별로 재량이 뭐가 있냐면 대표님들이 자금을 신청하면 약간 탄력적이게 그 자금을 이렇게 좀 다른 우리 업체가 자금이 두세 가지가 해당되면 자금을 센터에서 꼭 그 자금 아니라도 다른 자금으로 주려고 센터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중진공 자금은 일반 소진공 한도는 나갈 때마다 1억이 있지만 여기는 한도가 5억이니까 보통 2, 3억 정도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거 만약에 IT나 제조업 있다고 하시면 특허 활용을 잘 하십시오. 보통 특허를 그걸 아시는 대표님들은 특허를 2, 3년, 두세 개 정도를 내놓으셨다가 하나는 중진국에서 개발자를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등록은 이제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물론 특허청에 이제 속성으로 하면 우선 심사를 내면 빨리 드리겠지만 권리자가 이제 당연히 회사명은 돼야겠죠. 특허를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데 특허 하나는 이제 기술 보증에다가 IP 대출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는 중진공의 개발자가 받으시고요. 또 하나는 은행에다가 IP 대출을 이렇게도 받습니다. 뭐냐면 자금 자체가 각 기관에서 이제 IP 기부 같으면 그건 직권 설정에 나가는 거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직권 설정하고요. 그래서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법인 대표님들께 중진공을 설명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소진공보다는 나가는 자금 사이즈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한도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꼭 아시는 것처럼 신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연체 같은 거 꼭 체크하시고 만약에 등급이 좀 안 좋으시면 등급에 대한 걸 미리 조정하셔가지고 보통 10월, 9월 말 10월 달부터 대표님들이 내년 자금을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12월에 가서 준비하시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고 체크하시면 자금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조금 더 정부 자금으로 이용하게 쓸 것 같고요. 정리 드리면 중진공은 7점 미만이니까 우리 업체가 7점 미만 무조건 창업 자금 하시고 기술력이 있다고 하시면 기술 개발 자금을 신청하시고요. 기타 다른 자금이 있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아니면 이금융권 대출 받는 것보다 긴급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에 해당되시면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표님들이 사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이 기타 자료는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님이 자료를 주실 거니까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해 드리고요. 뭐 댓글에 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각 기관별로 중진공 물론 이제 자금이 아직까지는 조금씩 남아있지만 자금을 신청할 때 보통 이제 전반기 하반기 하는데 하반기 넘어가면 자금들이 많이 없고요. 또 만약에 대표님들 체크하실 게 기관에서는 각 기관들이 11월 말 12월에는 남은 자금들을 많이 소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때는 또 자금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다른 달보다 11월 말 12월 초에 많이 신청하시게 되면 그 자금에 대한 심사는 아무래도 기타 다른 달보다 유연하게 하니까 대표님들이 참고하셨다가 준비하셨다가 접수하셔서 혜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책 자금은 기관에서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수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툴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부 자금은 담보보다는 신용으로 나가니까 대표님 꼭 개인 신용 등급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사 등급은 좀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디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대표님들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참고하시는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